제가 뭐 하락론자고 이걸 떠나서 집값은 절대 폭락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폭락은 없다. 그 다음에 오를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건 거래량이 있다. 지금은 집값이 그래서 바닥이 아닌 거예요. 4분기 집값 전망을 두고 정말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시서민 광순의 북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분기 부동산 값이 진정되고 있는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4분기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천 건 정도 된대요. 7월이 8천 건을 헐쩍 넘었었잖아요. 거의 9천에 그렇죠. 가까웠었어요. 8,800건 정도 예. 됐으니까. 그러니까 2천 건 이상 감소하는데 저는 9월의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저희가 집값 전망을 할 때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통해서 시장의 수요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 사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으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점점 수요가 감소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감소한 것에 얼마 전에 기컷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 대출금리만 자꾸 올라가는지 이런 대출에 대한 우려도 현장에서 좀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일단 대출의 문의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금리도 높다 보니까 좀 주저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실수요는 뭐 월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실수요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으면 그러니까 실수요가 남아있는 실수요는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고 그런 현상이 이런 대출 규제와 함께 좀 수요 감소를 좀 가속화시키는 상황이죠.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일시적이다 이런 현상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는 것도 네. 사실 또 다르면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런데 내려간다고 해서 과연 수요가 증가할까?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꼭 내려간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은 금리가 인하되는 이유를 묻고 있거든요. 왜 금리 인하하지? 지금 우려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경기 위축이라든가 지금, 침체라든가 뭐 이런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임금도 줄고 장사도 안 되는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집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최근에 이루어졌던 금리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꼭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다. 그게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주식도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키워드는 금리 인하가 아니고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봐요.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도 부동산 시장에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지금 아직 진입이 안 됩니다. 그쵸, 규제가 그쵸. 너무 많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불확실성이죠. 예, 맞습니다. 이 지방은 미분양도 너무 심각하고요.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게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이 네. 좋아지려면 투자자들이 가져야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수도권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건 가격이거든요. 지방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다시 살 거예요.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이나 서울의 집값은 떨어질 수 있어도 지방의 일부 지역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월천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극화를 말씀하셨는데 네. 양극화는요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양극화가 갑자기 생겨나서 뭐 서울하고 지방의 격차가 커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양극화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 대표 아파트 값은 마포하고 비슷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가격 격차가 다시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되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회복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달라진 건 없다. 해운대에 있던 아파트가 갑자기 광안리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데 다만 달라진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아, 생각이다. 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바뀌잖아요. 뭐 원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쇠멸하고 이런 지역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있는 시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25년부터는요, 지방의 부동산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른 자산하고 다르게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그 너무 민감하죠. 쓰려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쵸? 다 투자하려고 사죠. 근데 부동산은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으로 부동산 사용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계속 떨어지길 믿으시잖아요. 근데 계속 더 떨어지길 믿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 가치에 근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계속 하락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거고 떨어지면 사자는 거예요. 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사람들이 오를 때만 사냐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식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빠질 때는요. 2022년도에 월간 1000건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아, 그 가격이 정말 40%까지 빠진 것도 있었고요. 그쵸? 대부분 평균 30%까지 빠졌었어요. 빠지니까 안 사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르니까 월간으로 8,000건이 넘게 거래가 돼요. 왜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안 사냐?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꼭 야, 안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래요. 아니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을 투자하시든 떨어지면 사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하락론자고 이걸 떠나서 기회는 떨어지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지방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사는데 실거주자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사실 거예요? 떨어질 때 안 사면. 더 떨어질까 봐. 아니,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는 거 이제 고민하고 나의 예산에 잘 맞춰서 결정하시는 거. 근데 꼭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오르면 오를 때 산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용 가치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구독자분들은 좀 애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 가치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이 사용 가치는 나의 가치보다도 남들이 이걸 사용 가치를 얼마나 매기고 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가치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신축 아파트를 막 엄청 비싸게 주고 사요. 너무너무 인기 있어요. 예.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남들도 과연 그렇게 높게 산정할까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용 가치의 개념인데 그건 근데 절대 가격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거냐면 가격이 떨어지면요. 충분히 떨어지면 사용 가치에 근접하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 쉽게 말해서 이 아파트를 사용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바닥 찍고 턴할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실수요자분들이 동네에서 소진해 주시더라고요. 그거요. 그 지점이요. 그게 사용 가치예요. 맨날 보고 계시니까 동네를. 네, 예. 그게 사용 가치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볼 때는 더 폭락해야 돼, 더 떨어져야 돼 이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 30-40% 떨어지니까 누군가 살려는 사람들이 사. 이게 사용 가치예요. 작년에 집 보고 가신 분들, 그 그러니까,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거를 그렇죠. 금매를 가져가시는 이게 사용 가치예요. 네. 그래서 사용 가치는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사용 가치에 근접하면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 있는 사람이 집을 팔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더 비싼 새 집을 짓겠다는 정책을 예나자의 88 정책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부가 얘기하는 건 필요한 곳에 공급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지역에 땅이 없다. 근데 그 땅에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이 있으니까, 노후 아파트가 있으니까 재건축만이 살 길이다. 신속통합 해주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려면, 즉 조합원들이 동의를 일으켜서 잘 되려면 쉽게 말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건설회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수익성이 생기니까. 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서울의 주요 지역에 새 아파트가 생기는데 공급이 추가되는 거죠. 근데 그 공급이 비싼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부족한 공급은 중서민이 살 수 있는 집이어야 돼요. 그게 무작정 공급이 아니고. 옛날처럼 뭐 이기 신도시라든가 뭐.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재건축을 통해서 풀 수 있냐고요. 전 불가능하다. 강북 대개조라는 것도 언급하셔서 강북을 좀 빨리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근데 분담금이 높아지니까 거의 올스톱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담금을 결국엔 낮춰야 되는데, 특히 강북 지역에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경제 여력이 없으니까 분담금을 감당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담금을 낮춰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여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재건축은 필요합니다. 노후 개조를 위해서. 그 재건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집값 안정이 될 거냐? 저는 불가능하다. 아니 이거는, 월천대는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재건축이 많이 되면 집값이 안정됩니까? 진짜? 그러면 과천이 제일 많이 됐는데 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고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집은,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싼 아파트가 공급이 들어와야 된다. 예를 들면 예전에 보금자리처럼 세곡, 네곡, 마곡, 강남에 그렇죠. 싼 아파트 공급.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뭐 예를 들어서 공유 이런 지역에다가 저렴한 아파트 공급하고 신도시 공급하면 그런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이 SH하고 LH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세금으로 또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장의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물량이 증가해서 쉽게 말해서 시중에 매물이 많아지고 그럼 호가가 내려가고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럼 누군가 사용 가치의 가격이 떨어져 들어오면 누군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그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그럼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이 올라가고 사실 이런 저는 선순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집값이 폭락할까 봐.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집값은 절대 폭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전제 드렸잖아요.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폭락은 없다. 두려워하지 마자.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용기를 갖고 쌀 때 사자. 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을 거다. 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이 하락하는데 뭐 정책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좀 봐요. 충분히 싸지면 시장이 구동을 하면서 다시 사용 가치에 의해서 집을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선순환이 도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적기로 봐야 하냐를 아까 말씀하신 한 30%?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퍼센트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사실 내 집 마련 적기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바닥에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닥은요 많이 빠진 게 바닥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오르는 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데 많이 빠져서 투자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언제 투자하냐면 오를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 하락이 30%, 40%, 50%가 많이 빠졌냐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오를 거냐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오를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건 거래량이 있다. 거래량이 반대가.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한다. 즉 집값이 충분히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그 이후부터 집값은 올라요. 지금은 집값이 그래서 바닥이 아닌 거예요. 빠졌다가 올랐는데 아까 정고점이라는데 그래봤자 5% 차이고 다시 빠지면 이거 오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값의 정확한 대한민국의 바닥은 2013년입니다. 2014년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를 다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는 50%가 빠진 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30%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죠. 50%될 때까지. 야, 덜 빠졌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30%, 20%가 빠져도 그 다음부터 오르면 계속 오르면 그게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절대 수치의 기준을 가져가면 안 된다. 왜냐면 유연하게. 그러려면 기준 자체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이 가격부터 오를게. 그 시점에 내지 말아. 이게 사실 어렵긴 한데. 타이밍 잡는 게 어려운데 다들 전세를 살고 계시잖아요. 어딘가에 집이 묶여 있잖아요. 큰 목돈이 전세가 소진이 돼야 또 매매도 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데 지금 10년 만에 오른 이런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면 내 집만 해야 된다. 빠졌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전세 만기가 내년에 돼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잖아요. 그럼 전세 대출을 받으세요. 대출을 받아서 그럼 이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나가는 걸 대체해서 뭐 일시적으로 자금을 뭐 안전한데 좀 내거면 그러면 예대 금리 차가 한 0.5% 포인트나 1% 그런 이제 기회비용으로 내시면서 기회가 났었을 때 살 집을 미리 사두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유연한 생각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2022년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앞으로 올 2, 3년간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오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닙니다. 기회예요. 기회를 잡으려면 근데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네.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항상 관심 갖고 막연하게 그냥 비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나의 예산, 뭐 대출, 그다음에 내가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는지 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수의 복덕방 오늘의 지성인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